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늘 어떤 거를 제가 경험한 거를 말로써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랬으니까 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뭔가 보여드리고 제가 공부했던 어떤 그 자료 같은 것도 보여드리거나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는 어떤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원서방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태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필기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판서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세요. 자신감 잃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수업이 많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 시험 준비반이다 보니까 그럼 뭐 어떤 거를 좀 보여드려야 그래도 시험인 반이라는 게 좀 와닿으실까라는 고민하다가 이름은 빼고 실명은 빼고 여기 이제 피무가 들어가죠. 피무. 그렇죠? 응시자 이름에 피무 적어볼게요. 피무 이렇게 피무. 태국어로 적을까요? 또 태국반이 이렇게. 자, 응시자는 피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관통사 협회에서 시험을 응시하면 언제 뭐 장소하고 시간하고 오고 시험을 보고 나면 일주일 응시한 일주일 뒤에 오후 5시요. 바로 오후 5시에 정확한 시간에 일괄로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보내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서, 뭐 증서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문자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대체 어학으로 될 때 전산으로 자동 전산으로 그냥 합격한 걸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20년 7월인데 2021년도 7월에도 제가 이제 이 점수를 받긴 했어요. 받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예상한 건 절대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저도 시험을 보고 나서 야, 나 만점이야 이 생각 했을까요? 이 생각 절대 안 했어요. 고민을 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있었고 거기에서 뭐 보기가 만약에 4개 있으면 이거 4개가 다 고민됐었다면 정말로 만점 받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고민을 하는 것도 보기가 4개인데 적어도 2개 내지는 뭐 하나 정도는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고민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다 알고 가면은 그 시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특히 모르는 단어 부지기수로 나올 수도 있어. 왜? 여러분 전문 분야, 뭐 의료, 농업, 산업, 뭐 경제, 정치, 뭐 이런 법학 이런 분야의 전문 분야의 용어들을 다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없어요. 모를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문제를 주어줄 때 질문 같은 거를 먼저 보고 어떤 스킬을 좀 익히는 그런 요령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알면은 이게 커버가 돼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도 뭔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들이나 그런 요령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1000점을 뭐 맞기 힘들다 아니면 이렇게 힘들긴 하죠. 당연히 힘들긴 한데 이게 이제 당연한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보고 나서 1000점 생각도 꿈에도 못 꿨다니까요. 근데 보면 볼수록 자신감은 생겼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또 제가 이제 왜 또 보여드리냐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높은 점수 또는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팁 같은 거를 또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제 시험 봤다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좀 처음 보시거나 모르셨던 분들은 그래도 믿고 조금이라도 믿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효과가 있는 거죠, 또. 저도 1000점 맞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고득점 받으실 수 있고, 저도 1000점 맞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시고 좀 따라와 주시면 그래도 어떤 효과는 분명 있을 거라는 거를 이렇게 객관적인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수업 시작 전에 또 뭔가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5문장이라고 해서 뭐 이거 띵언이라고는 돼 있는데 뭐 신세대도 아닌데 한번 따라서 좀 젊어지고 싶어서 띵언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띵언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면 신세대예요, 신세대. 모르시면 저처럼 쉰세대입니다. 쉰세대. 명언입니다. 그렇죠. 왜 명언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됐었죠. 근데 모양 자체가 이렇게 미음에다가 여 해가지고 요거더라고요.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으면 꿈도 못 꾸는 단어라서 에이 모르겠다.
네,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문장 5문장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아하는 문장 첫 번째가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다예요. 물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또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태국어는 요거 좋네. 속도보다는 각도. 제가 이거 좋아해요. 이거 좋아해요. 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우리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 시간만 생각하면 뭐 15년, 20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영어 뭐 원어민처럼 생각하시나요? 그건 그런 분도 계시겠죠. 죄송합니다 또. 예. 저는 이제 저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저를. 저는 절대로 못하거든요. 물론 뭐 1년만 하셨는데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저는 절대 아니에요. 원어민 수준을 절대 못 가요. 그런데 태국어를 또 여기다 붙여보자고요. 태국어도 우리가 앞으로 뭐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개월 아니 몇 년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숟가락질 또는 젓가락질 배울 때 몇 년 걸리셨어요? 여러분들? 6살이나 한 7살쯤 돼야 혼자서 밥을 먹잖아요. 혼자서. 태국어도 마찬가지죠. 독학이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정확히 뭐 알아듣고 확실히 뭐 이렇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최소 N 단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연 단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도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내가 몇 년 뒤에 아니면 뭐 몇 달 뒤에 반드시 뭐 원어민처럼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몇 년 걸리겠지라는 어떤 영어에 빗대서 뭐 영어 진짜로 뭐 10년 넘게 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정도만 태국어 내가 하면은 그래도 영어 어느 정도 단어 알고 이해하고 알아는 듣잖아요. 우리 영어는 웬만하면 보면 읽을 수도 있고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꾸준하게 각도를 넓혀 가시면서 하잖아요. 영어 배웠을 때보다 기간이 단축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왜? 당시의 집중력과 지금의 어떤 집중력, 사회생활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성인들에 대한 그 어떤 그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이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만 다니면 되고 부모님이 해라 마라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이거 해라 그런 것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좀 나름대로 안 좋아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숨찬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계 지금 먹고 살고 뭐 생계까지 갔지? 어쩌다가 먹고 살려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다 살아가세요. 그 와중에 또 저녁에 힘든데도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이지만 월로 따지고 년으로 따지고 앞으로 할 시간을 따진다면 영어에 투자했던 시간들의 똑같은 집중력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지금의 집중력이 훨씬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말은 영어를 배우셨을 당시보다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각도라는 이 문장이 저는 물론 빨리빨리가 아니라 좀 넓게라는 의미긴 하지만 영어를 배우셨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태국어도 내가 영어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몇 년 정도는 꾸준하게 학교에서도 매일 뭐 몇 교시 그냥 조금씩 했잖아요. 사실 그런 개념으로 마음 편하게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적어봤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기초반 할 때 좀 많이 해요. 기초반. 문자 처음 하시든 태국어를 처음 접하시든 이런 분들한테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문화의 차이 아니면 뭐 사회적인 차이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를 일단은 접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배우신다. 그러면은 고정관념이나 어떤 틀이 영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태국 사람이다. 또는 여기는 태국이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하면은 적어도 관심을 가지는 정도 자체는 좀 많아진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시크릿 같은 거 여러분 책 보셨잖아요. 우주에 뭐 안테나를 우주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뭐 맞추고 있으면 주파수가 맞아서 뭐 나한테 뭐 또 뭐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한번 맞춰줄까 말까 한 그런 주파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태국 사람이고 여기는 태국이다라는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어색하진 않거든요. 이 어색함이 줄어드는 게 회화에서도 정말 커요. 그래서 문제풀이반이잖아요. 또 우리가 문제풀이도 결론은 듣기는 대화고 대화는 회화고 회화가 또 기초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태국 사람 직접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어찌 됐건. 자,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네요. 복습은 복종의 한 습관, 예습은 예측할 수 없는 습관. 예습은 뭐다? 우리는 문제풀이다.
네, 문제풀이 예습입니다, 이거. 그래서 마지막 요 다섯 문제는, 다섯 번째 문장은 오프라인 수업이면 또 이거 맨날 말씀드려요. 저희가 이제 같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실에. 오프라인이면. 어떤 분들은 가까운 거리, 5분 거리에서 와서 앉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인천이든, 뭐 수도권이든, 한두 시간 정도 와서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저 멀리 무슨 뭐 지방에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충청권, 막 이런 데서. 가정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다 앉아 계세요. 그 앉아 계시려고 또는 수업을 들으시려고 이동하시는 그 발걸음, 이게 쉽게 떨어질까요? 오프라인이었다면? 잘 안 떨어져요. 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한다는 말씀까지 드린 이유가,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는 일과를 보내시고 나서 뭔가를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만 하잖아요. 태국어만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뭔가 하시는 중에 새로운 걸 하시는 거라서 제가 항상 높이 이렇게 좀 높여드리고 좀 존경해드리고 박수도 쳐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이동해서 찾아오신다는 거, 요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의 씨앗을 뿌리셨으니까 잘 가꾸셔가지고 그런 어떤 편한 시간들을 잠깐이라도 좀 싹을 틔우기 위해서 물도 주고, 그리고 햇볕에 좀 내놓기도 하시고, 태국어 단어도 이제 좀 쌓으시고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또 꽃이 피겠죠. 그 꽃이 피는 게 저는 일단 합격이라고 봐요, 일단은. 예. 합격하시고 나서 열매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일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들 몫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교재 앞부분, 목차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네, 목차까지 하고. 이 목차도 사실은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한 부분은 없죠, 당연히. 목차 보시면 교재 활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플렉스에 관한 정보,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출제 유형하고 통계 또는 합격 전략 있잖아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남은 1시간 있잖아요, 2교시. 이것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잡은 거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유형을 잡아 놓으셔야 시험장에 들어갈 때 유형을 알고 들어가는 거랑 또 모르고 들어가시는 거랑 그 당황하실 수 있는 그 위험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는 시험 준비를 하기로 시작했으면 적어도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을 알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어떤 문제 같은 거 막 그냥 평소에 막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시험에 몇 번 유형이죠? 하고 항상 질문 드려요. 예, 거기에 맞는 어떤 유형들을 찾아 드릴 거니까, 이따 2교시 때 이 유형 관련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거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상에 있던 다음 회차부터는 우리가 그 회차대로 쭉 가긴 할 건데, 2부의 목차 보시면 시험 전 이것만은 반드시 해서 필수 단어, 필수 패턴, 그리고 질문. 세 번째 그 질문 있죠, 질문. 여기에 별표 3개를 일단 쳐주세요. 예, 3개 쳐주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솔직히 합격은 당상이에요. 일단 합격은 하세요. 뭐 한 문제를 더 맞추건 뭐 고득점을 하시고 일단 합격시인데, 이거를 잘 아시잖아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불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져요. 네. 그럼 뭐야, 합격이지 결국엔. 왜냐면 여기에 이 질문이 50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50개 페이지 보실까요, 그냥 아예? 교재 가시고 계신 분들은 40페이지 잠깐 보세요. 맞나? 40 아니면 41이든, 아마 최근에 또 이렇게 페이지 쪽수가 좀 변동돼서, 그래서 40페이지를 보시면 요 반드시 알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요 질문에 50문장 있잖아요. 요게 다, 자, 힌트는 드렸어요. 힌트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때가 되면은 굉장히 또 시간을 많이 드리고 과제도 많이 드릴 거예요. 이때는 어떤 과제를 드릴지는 그때 가서 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예요. 문제 푸는데 질문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차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오늘 2교시 때 말씀드릴 출제 유형과 합격 전략이고, 다음 시간부터 커리큘럼에 맞게 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목차를 지금 보는 중에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형별 문제 풀이 연습해서 나머지는 유형에서 알아봐 드릴게요. 어차피 요거 유형이거든요. 지금 출제 유형이에요, 다. 그래서 2교시 때 출제 유형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모의고사 부분도 정확하게 시험 문제 개수, 뭐 시험 시간, 아니면 듣기, 뭐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연습하실 수 있게 1회차로 구성을 했는데, 나중에 여유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명까지 수용이 되는 그 강의실에서 한번 모시고 실전 뭐 시험을 보실 수 있게끔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긴 시간 또 이렇게 네, 시험과 관련 없는 소리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소중했고 여러분들한테는 또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유형은 좀 정확하게 알고 가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1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